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일 경우하고 비거주자일 경우가 다른데요. 먼저 이제 거주자인 경우는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거주자가 되면 국내 원천 소득하고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모두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는 이게 원래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해주는 규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되 이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여야만 받을 수 있는 주택 마련 저축이나 주택 자금 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심판예가 조세 심판원 심판예가 외국인 배우자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 공제가 된다는 인용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인데요. 거주자는 이제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합쳐서 이제 과세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 정산을 해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이제 국내 원천 이제 비거주자다 보니까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열거된 공제만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추정금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이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인적 공제는 가족 거는 공제가 안 됩니다. 본인 것만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상황에 따라서 거주자일 때하고 비거주자일 때하고 어떻게 과세하는지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말 이전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그 해의 과세기간, 그러니까 그 연도까지 근로소득의 19%를 세액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능하다는 말은 자기가 유리한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딴 사람처럼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단일세율 19%로 해가지고 그걸로 납부해도 됩니다. 보통은 이제 19%가 이제 세금이 적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제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택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요. 그 밑에 대상에 보시면 외국인 임직원이 연도 말에 연말정산 해당이 되는 그 연도 말에 한국 국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제외한 그런 외투 기업이 아닌 일반 회사 중에서 특수관계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될 수 있고 사용 개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투 기업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한테 밑에서 일하는 거면 그 회사나 고용인 밑에서 일하는 경우는 이런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있는데요. 그냥 월급 매달 받으실 때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도 하다가 연말정산이나 이제 소득세 확정신고 때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회사나 납세조합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단일세율로 연말정산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회사에다 제출하면 회사가 그걸 이제 그 회사 안에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많으시면 그걸 모아다가 회사가 제출받아서 세무서에 그걸 모아서 제출을 하면 급여 원천 징수할 때도 그렇게 단일세율로 원천 징수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단일세율로 연말정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소개가 끝났고요.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 원천징수 특례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서 배경 색깔을 좀 바꿔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해외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많이 하는데 해외급여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 받는 거는 금방
그 지급명세 신고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그 국세청 전산에 입력이 돼가지고 그 안내문이 날아와서 그걸로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해외 급여는 그럴 수가 없죠. 그 해외 법인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과세 협력 의무를 그 제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해외 급여는 본인이 스스로 그 해외 급여에 대한 증빙을 갖다가 해외 근로소득세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고하기 전까지는 그 신고를 안 하면은 국세청에서 그것을 포착할 때까지 신고 안 한 것을 신고하라고 나중에 고지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그중에 뭐 누락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로소득세가 이제 과표가 이제 높으면은 이게 세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원래는 그 국내 회사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받는데 이거를 국내 회사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받지 않고 직접 돈을 받지 않고 해외 법인으로 송금을 하게 해요. 그래서 해외 법인이 송금을 하는데 그 해외 법인은 이제 그 근로자를 파견하는 용역을 파견하는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그, 그 해외 법인이 그 파견 근로자한테 그 한국에서 일하는 그 뭐 외국인이든 그런 사람들이겠죠. 지급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해외 급여나 해외 프리랜서 소득이 돼가지고 국세청에서 포착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득을 누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나온 특례 규정입니다. 그 요건을 보시면은요. 파견 외국법인, 이게 용어가 있는데, 파견 외국법인은 그 해외 법인입니다. 그 사용 내국법인은 이제 국내에 있는 법인이죠. 여기서 이제 그 소속 파견 근로자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실제로 하는 그 근로자인 거죠.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 사용 내국법인, 그래서 국내에서 그 용역을 제공받아가 돈을 주는 법인이, 국내 법인이 직전 연도 매출 1,500억 이상이거나 자산 규모가 5천억 이상인 중견기업 이상급이죠. 그리고 그런 법인들의 업종이 항공운수업, 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부요 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이 경우에는 그 해외 이 근로자한테 돈을 직접 안 주고 해외 법인한테 용역비를 송금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자한테 월급을 주는 것처럼 똑같이 원천 징수를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누락을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원천 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국내 법인이 그 해외 법인한테 지급하는 용역 대가의 총액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파견 근로자가 실제로 뭐 아닌 줄 알았는데 뭐 정당하게 파견 외국법인한테 용역의 대가로 돈을 받고 있는 게 확인되더라. 그러면 그 금액의 19%를 원천 징수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국내 법인이 그 해외 법인한테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그거는 이제 그 급여를 지급한 걸로 봐가지고 원천 징수도 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하고 이제 법인 간의 그 용역 계약서가 있겠죠. 그거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원천 징수를 했으니까 연말정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내 법인이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어도 되고 아니면 외국 법인이 이제 뭐 국내 법인하고 친하지 않은가 보죠. 그러니까 외국 법인이 다음에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정산을 그러니까 그 연말정산을 요청을 해도 됩니다. 이제 첨부 서류라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 지급 명세, 원천세 환급 신청, 이제 그 해외 법인하고 그 파견된 근로자하고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그 해외 법인이 파견 근로자한테 실제로 돈을 지급한 증빙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해외 법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을 해도 됩니다. 네, 오늘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알아보면서 추가로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라는 특수한 형태의 원천징수 내지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